안녕하세요. 이정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나라가 참 시끌시끌하죠. 그래도 저희는 저희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욕심을 조금씩만 내려놓는다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 일이네요. 하루빨리 전국이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순위 가처분과 가등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경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소 기준을 찾고 말소 기준보다 빠른 가등기, 가처분이 있으면 인수가 되니까 절대 입찰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경우 기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고 저희가 입찰을 하면 안 됩니다. 초보인 경우 이런 물건 말고도요. 굉장히 안전하고 수익을 볼 수 있는 물건들도 많아요. 특히나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 물건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복잡한 물건을 취급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꼭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기왕에 내가 도전을 할 거라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도전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판결문을 보고 어떻게 이 가처분, 가등기가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시간 되실 때 꼭 따라 해보시고요. 네이버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입력하시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맨 위에 대한민국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과 인터넷 열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보시고요. 열람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제공 신청으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열람 신청부터 해보셔서 나오면 제공을 이중으로 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한번 눌러볼게요. 열람 신청 주민번호 입력하고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체크하고 입력하시고 실명 확인하고 그러면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화면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아까 보여드린 화면이죠. 밑으로 내려가면 열람 신청을 해서 민사 쪽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사건 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하실 수 있도록 나오고 결제를 하시고 밑에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결제가 완료됐다는 내용까지 나오시면 이메일로 받으시게 됩니다. 서류를. 판결문은 제가 다운받은 걸 첨부를 해 놨고요.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그러면 저희가 왜 판결문을 조회를 했을까요? 바로 성남지원에서 진행됐던 경매 물건을 입찰하기 위해서 조회부터 했었던 겁니다. 2019 타경 9066 사건이었고요. 원래는 26명이 들어올 만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유는 말소 기준이 여기에서는 강제 경매죠. 위로 가처분이 있습니다. 인수됩니다. 인수되는 가처분이 있으면 입찰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위 판결문을 저희가 조회를 해서 내용을 확인했을 때 이 가처분은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가처분이었어요. 껍데기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입찰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입찰 경쟁률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불과 며칠 후에 매각 물건 명세서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 가처분은 의미가 없다. 문제가 없는 가처분이다. 그 말과 같은 내용이에요. 원래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들만 입찰을 할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판결문까지 확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는 확인을 해서 이거 문제 없는 게 맞구나. 들어가도 된다. 금액을 적정한 가격에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불과 며칠 후에 법원에서 아예 대대적으로 여기다가 써놓는 바람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 26명이나 입찰을 하게 된 것이고 낙찰가율도
거의 3%죠. 감정가액 93%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93.37이죠. 저희가 경매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웬만하면 복잡한 물건을 하시기보다는 안전하고 확실한 물건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계속 패치를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시간이 흐르고 공부도 많이 되시고 경험도 쌓인다면 이런저런 특수 물건들도 당연히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선순위 가처분과 가등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전하게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결의 내용 그리고 왜 그러한 등기가 기재가 됐는지 파악을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로 이번에 판결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치권,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